회계에 필기한 학생들은 그거 보면서 하죠. 그럼 연습장에 적어도 좋고, 지금 여기 우리가 8쪽 할 건데, 단백질이 되게 중요한 데인데, 이제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분자생물학이나 여기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들은 너무 어려워서 고등학교 과정으로 일본에서 배우는 거는 심각한 것까지 배우진 않고 아주 기초적인 것들만 공부를 하는데 약간 난이도가 좀 있는 학교일수록 단백질 부분을 좀 냅니다. 이번에 이제 노벨 화학상 받은 것도 단백질 쪽이라서. 자, 우리 8쪽에 할 건데 여기다가 직접 쓰면 여러분이 복잡해지니까 여기 제일 뒤에 여기 공간 있잖아. 여기 막 여기다 써도 되고. 지난 시간 공부한 거 조금만 정리를 해보면 보통 우리가 아미노산을 쓸 때 이렇게 한다고 왼쪽에 요 N이 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벼사슬,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다 공통이지. 아미노기하고 카르복실기 COH, 그 다음에 요 아미노기하고 카르복실기가 하나의 탄소에 붙어 있습니다. 그죠? 같은 탄소에 붙여 있죠. 이럴 때 요거를 알파 아미노산이라고. 그래서 생명체 우리 몸에 있는 우리 몸에 있는 아미노산은 다 알파 아미노산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화학적으로 공장에서 탄소가 쭉 가다가 COH가 이렇게 붙고 이럴 수도 있는 거야. 그것도 아미노산이지. 근데 우리가 생명체에 쓰고 있는 아미노산은 아니고, 자, 요 부분이 공통입니다. 여기가 개성이 있는 거고, 아미노산에서 여기는 개성이 없어요. 다 똑같아. 요게 이제 다른 거죠. 요 벼사슬의 종류가 몇 개라고? 20종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20종 이렇게 알아두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요 탄소가 이런 탄소를 뭐라 그래? 4개가 붙었는데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이 4가지가 다 다르면 우리가 요 탄소를 일본에서는 부재탄소라고 해요. 부재탄소라고 한다. 꼭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미노산에 있는 탄소는 무슨 탄소라고? 부재탄소. 근데 예외가 하나 있어. 왜냐면 여기에 있는 거 하나, 둘, 셋, 4개가 다 다른 게 붙어야 이게 부재탄소라고 부르고, 그래야 이게 이제 거울에 나타난 녀석이 왼손 오른손처럼 요 녀석이 거울에 비치면 요런 놈이 나타나잖아. 근데 안 겹쳐지니까 왼손 오른손이 다른 거잖아. 그지? 똑같이 손가락 5개고 생겨먹은 게 똑같아 보여도 겹쳐지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제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미노산은 딱 한 종류만 빼고 요 20개 중에서 19종이 경상이성체, 거울상이성체, 즉 왼손 오른손처럼 이렇게 똑같이 비슷해 보이지만 겹쳐지지 않아. 분자식이 똑같습니다. 분자식이 똑같아요. 손가락 5개, 엄지, 인지, 이렇게 중지 이렇게 똑같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분자식이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거울상 이성지체를 갖는 게 19종, 하나만 이제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아미노산의 종류를 여러분이 다 외울 수는 없는데 약간 용어들이 등장하니까 약간 조금만 정리를 하자.
가끔 뭐 이제 여러분 이제 영양제나 이런 거 먹을 때 보면 뭐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게 있어. 필수 아미노산. 이거 뭐라고? 보통 8개에서 9개. 아기 때는 한 9가지 필요하고 좀 어른이 되면 한 8가지 정도 필수 아미노산이 있는데 이거는 몸 안에서 생성이 안 되는 거야. 몸 안에서 안 만들어지니까 어떻게 해야 돼? 꼭 외부에서 들여와야 돼. 먹어줘야 돼. 이거 안 먹으면 이제 결핍증이에요. 나머지 것들은 필수 아미노산이 아닌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뭐 매일 먹고 있으면 몸 안에서 알아서 만들어질 테니까 걱정이 없죠. 자, 아미노산 중에 이름을 몇 가지 알아두는 게 좋은데 아까 얘기했듯이 요 거울상 이성질체가 없는 요 녀석은 여러분이 꼭 알아야 돼요. 자, 여기에 뭔가 와야 되는데 여기에 다이렉트로요 이게 붙거나 요게 붙은 건 없어. 알겠지? 다이렉트로 요 탄소에 COH가 2개 아니면 NH2가 2개 이렇게 될 수는 없어. 그러면 뭐 다른 놈 하나 딱 있잖아. 그죠? 수소 하나 달랑 붙은 거야. 자, 요것만 이제 하나, 둘, 셋, 4개 중에 얘랑 같아서 얘는 거울상 이성질체가 없는 거야. 알아야 되고 이름이 뭐라고? 한글의 글의 시작은 요거잖아. 한글의 시작은 요거니까 걸 한글. 여러분 나는 있잖아. 창피한 일이지만 초등학교 때 한글 홀라를 못 읽어가지고 나머지 학습했었다. 쪽팔려 죽겠어. 지금 생각해도 그때 생각하면 막 몸서리 쳐서 난 절대 다시 어려져서 학교를 다닐 생각이 없어. 좋은 기억이 별로 없어. 그냥 한번 지나가면 영원히 오지 않는 거니까 그냥 지나고만 해야지. 그래서 글리신입니다. 아시겠죠? 글리신.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요거 세상에서 제일 간단한 아미노산 요 벼사슬이 수소만큼 간단한 놈이 없잖아. 그지? 제일 간단한 놈이 글리신이다. 외우는데 나는 다른 방법으로 해도 좋아. 여러분이 기억 잘 날 거래. 근데 글자 시작은 한글의 시작은 기억이잖아. 기억. 그지? 기억이니까 선생님은 이제 이렇게 해서 좀 헷갈림 방지를 하기 위해서 글리신은 이렇게 해봤습니다. 제일 간단한 거 시작하는 거. 그 다음에 요 정도는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좀 복잡한 거 뭐야? 그 다음에 복잡한 거 탄소가 여기 이게 탄소 개수가 늘어나는 거지 뭐. 그래서 요게 CH3 요거 뭐야? 요까지는 알아야 된다. 알라닌 요 정도는 알아야 돼. 이건 당연히 보세요. 요거 4가지가 다 다르잖아. 그지? 그러니까 뭐라고? 거울상 이성질체를 갖는다. 여러분이 이제 이런 거 보다 보면 이제 이런 게 막 써진단 말이야. L 뭐 붙어 있는 거 있고, D 붙어 있는 거 있고, R 붙어 있는 거 있고, S 붙어 있는 거 있고, 뭐 이런데 이건 뭐냐면 이 녀석들의 구조나 이걸 명칭하기 위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명칭을 해서 분자들을 구별할 수 있게 막 덧붙여 놓은 거야. 아직까지 그걸 다 할 필요는 없고요. 그런 거 붙어 있으면 거울상 이성질체 중에 얘가 R이다. 뭐 그러면 이쪽에 거울에 나타나는 놈은 S 이렇게 하는 거야. 요 놈이 L이다. 거울에 나타나는 놈 뭐 D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거울상 이성질체를 나타내는 용어들의 불과한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봐봐. COH하고 NH2, COH하고 NH2 여기에 가다가 NH2가 붙으면 있잖아. 이게 염기성 부분이고 이게 산성 부분이잖아. 그럼 여러분이 아미노산 중에 염기성 아미노산 이러면 됩니다. 여기 막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COH가 있어. 그러면 무슨 성 아미노산? COH니까 산성이 이길 거 아니야. 얘랑은 거의 비깁니다. 거의 비기는데 여기 하나 더 붙어있으면 산성 아미노산. 나머지는 다 뭐? 중성 아미노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중성 아미노산도 뭐 이렇게 저렇게 나눠서 다시 다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얘는 무슨 성? 산성, 중성, 염기성 여기만 보는 거예요. 여기만. 이건 당연히 비기는 거예요. 이거 중성, 이것도 중성. 있나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다 외울 수는 없지만 여기에서 H를 하나 뽑아서 뭔가 더 갖다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코올처럼 NH2 여기 좀 간단히 쓰자. COH 여기가 CH2인데 여기가 OH가 붙을 수 있잖아. OH 수소를 빼고 OH 히드록시기가 붙은 거야. 여러분 이 명칭은 안 외워도 좋아. 이건 명칭을 외워야 돼. 두 개는 글리신하고 알라닌 정도는 여러분이 이름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세린이다. 아유 팍 세어블라. 아유 씨 이걸 뭐 어떻게 기억을 하라고. 잘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놈이 있나 보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산소잖아. 그러니까 산소 밑에 뭐가 있어? 황이 있잖아. 황. 그러니까 산소 간 자리에 황이 간다고 이상할 것도 없어. 왜? 같은 동족이니까 하는 짓이 어때?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에라 나도 가보자. 그래서 CH2 뭐 온다고? 요 자리에 S 온다고. S 결합도 뭐 두 개 하니까 이게 술폰기야. 술폰기. 근데 S니까 그래도 다행이잖아. 술폰기에 시으시니까. 그지? 요게 S인데요. S인데 요 녀석이 시스테인이야. 그나마 다행이지 뭐 이게. 그러면 S 있는 건 무조건 다 시스테인인가요? 아니야. 좀 복잡한 놈도 있는데 이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원래 단백질들은 얘랑 요 OH랑 요거랑 붙어서 펩티드계라고 그래요. 이렇게 펩티드계라. 근데 요 놈도 두 번 손잡을 수 있기 때문에 요 수소가 떨어져서 여기 S가 와서 이렇게 붙을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럼 아까 얘기했지만 시험에 이름을 알아야지 풀 수 있는 건 이거 두 가지고 나머지는 다 눈치껏 해. 그냥 공부하다 보니까 막 외워졌어. 그러면 말릴 수 없잖아. 그치? 근데 막 외워지지도 않는데 막 외우다가 뒷날 또 까먹고 누구나 그런단 말이야. 그럼 막 자기 머리를 원망해. 그게 다 뭐냐면 있잖아. 여러분 뇌가 여러분 꼬시고 있는 거야. 야, 넌 외워봤자 다 까먹는 머리니까 너 공부하지 말고 야 노가다나 해라. 장사네 차라리. 누구는 막 장사해서 돈 많이 번대는데 막 꼬신단 말이야. 뇌가 꼬시는 거니까 아군이 아니야. 우리 머릿속에도 다 적군이 앉아있어. 걔네들이 꼬실 때 넘어가면 안 돼. 알았지? 한두 번 속은 게 아니잖아 지금까지. 자 어쨌든 근데 여기에 지난 시간에 얘기 안 했는데 좀 복잡한 놈이 하나 있습니다. 똑같은데 이 부분이야 뭐 다를 게 없잖아. 이건 NH2 여기는 똑같을 거야. 근데 요거랑 비슷한데 봐봐. CH2 그지? 그 다음에 여기에 S가 오고 그 다음에 수소가 안 오고 CH3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메티오닌이라는 녀석인데 요게 단백질 만들어질 때 가장 먼저 자리를 잡는 거예요. 자 이제 단백질 만들어 볼까? 뭐 이러면 얘가 가서 자 기준 이러고 딱 앉아요. 딱 이렇게 앉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 여러분 DNA에 정보가 있잖아. 정보가 그지? 그 다음 아미노산은 누구? 그 다음 아미노산은 누구? 이렇게 정보가 다 있어. 뭐 출석부처럼 딱 붙여놔요. 리보솜이라는 그 재봉틀에 출석부를 딱 붙여놔. 그래서 출석부대로 불러. 야 누구 와 누구 와 그러면 착착착착 들어가면서 이제 딱 아미노산이 달라붙어가지고 단백질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항상 단백질의 시작은 얘부터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게시코든이라고 해서 처음에 요 녀석 출석부가 항상 제일 앞에 있어. 그러니까 얘 부르면 그 다음부터 이제 단백질 만드나 보다 이런 거잖아. 우리 학원에서 까르르르 하면 이거 수업하나 보다 막 이런 것처럼 얘가 와서 딱 자리를 잡으면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야 단백질 만들자는 거구나 이렇게. 그래서 메티온이 그냥 한번 왜냐면 나중에 여러분 어차피 분자생물학 해야 되고 생화학 해야 되고 막 이러면 이런 거 이런 막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까먹더라도 한두 번 들었다가 까먹은 사람들은 나중에 대학 가서 외우는 데 빨라.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대학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저는 1시간 만에 다 외웠어. 근데 난 3시간 걸려도 안 외워져. 그럼 내가 제 머리에 3분의 1값게 안 좋은 건가? 아니야. 얘는 그 전에 했던 거지. 궁금하니까 막 단백질 잡지도 읽고 막 이런 거지. 막 공부를 하지 않았다 그래도. 근데 나는 별로 관심 없으니까 안 보니까 낯설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묻겠습니다. 여러분, 시스테인이나 메티오닌은 산성, 중성, 염기성 아미노산 어디에 해당합니까? COH도 뭐 NH2도 없잖아요 여기. 그죠? 그러니까 무슨 아미노산? 중성 아미노산. 됐나요? 별거 아니지. 산성, 중성, 염기성 따지는 거는. 그 다음에 여기가 똑같아. 그러니까 똑같은 놈은 놔두자고 이렇게 하고. 여기 보면 여기가 CH2였는데 여기에 식초를 갖다 붙여. 식초면 CH3CH2잖아. 그러니까 CH2COH. 근데 여러분 이거 뭐 외우라고 한 거 아니야. 그냥 얘 이름은 글루탐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미노산 이름 중에 뭐뭐산 이렇게 돼 있으면 그 아미노산은 뭐 끝자락에 뭐가 붙었다? COH가 붙었다. 무슨 아미노산이다? 산성, 중성, 염기성 중에 산성 아미노산이다. 그걸 얘기해 주고 아예 이름에 뭐뭐산. 여러분 요 끝자락이 안 붙으면 있잖아. 다 INE로 대부분 끝나. INE. 뭐뭐닌, 뭐뭐신 이렇게. 봐봐. 이거 봐봐. 글리신, 알라닌 이런 식으로. 자, 알라닌 밑에다가 하나 더 그려볼까요? 자, 여기가 CH3였는데 CH2고 여기에 벤젠고리가 붙었어. 벤젠고리를 보통 뭐라고 하냐면 페닐기라고도 합니다. 아시겠죠? 페닐기. 알라닌에 페닐기가 붙었어. 그러면 여러분 이름 어떻게 지울래? 페닐알라닌. 되겠습니까? 페닐알라닌. 하나만 더 합시다. 이게 산성 아미노산이니까 염기성 아미노산도 하나 봐야 되잖아. 그래서 요 부분은 똑같으니까 여기에 CH2잖아. 근데 여기에 CH2가 막 더 붙어. 2개인가 3개인가 그래. 그래서 NH2 이렇게 돼 있어.
붙어 있으니까 여러분 당연히 이거 보면서 무슨 성 아미노산? 염기성 아미노산 되겠습니까? 리신이라고. 근데 리신에 이렇게 별표하시고요. 메티오닌에 별표하시고요. 페닐알라닌에 이렇게 별표하셔서 이 별표는 바로 요 아미노산. 별표는 우리가 지금 한 8개 정도 해봤는데 그거 중에서 3개 정도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런 거를 다 외울 수 없단 말이야. 당장에 외울 것도 다른 것도 많은데. 이름은 뭐만 외워라? 요거 2개만 외우는 거야. 알았지? 그거. 그 다음에 산성인지 중성인지 염기성인지 요거 따질 줄 알아야 됩니다. 있나요? 아미노산은 20종이 있는데 한 종류 글리신 빼놓고 다 거울상 이성 기차를 갖는다. 됐나요? 그 다음에 COH 하나, NH2 하나로 되어 있는 거는 중성 아미노산이라고 한다. 물에 들어가서 중성이 된다 이런 뜻이 아니야. 요거 하나 있는 거는 무조건 중성 아미노산으로 하자라고 한 거야. 아시겠죠? 그런데 만약에 COH가 더 붙으면 뭐라고? 산성 아미노산으로 나누고 NH2가 더 붙어 있으면 염기성 아미노산 이렇게 있나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여기서 약간 이런 걸 등장시킨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주로 여기서 손을 잡아서 단백질을 만드는데 요 녀석이 가끔 또 결합에 참여하는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황하고 황, 우리 머리카락이 바로 저 황끼리 결합해서 만들어집니다. 이제 화학에서 화학 평형을 좀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이 화학 평형을 공부를 해서 이런 내용이 조금 덜 낯설 텐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용어가 등전점이에요. 고등학교 할 때 등. 전기, 냉기 할 때, 전철 할 때. 그죠? 네, 점. 그러면 이제 한자 외울 때 이제 기억에 좀 남게 하려고 우리 승재처럼 막 이게 한자를 딱 한번 보면 사진 찍은 것처럼 막 생각이 난대. 난 신기해 죽겠어. 나 아는 국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또 그런 사람이 있어. 보면 기억이 난대. 근데 이게 뻥이 아닌 게 뭐냐면 유튜브에 이런 사람이 나타났어. 도쿄 타원지 무슨 트리 있잖아. 거기 올라가가지고 도쿄 시내를 이렇게 한번 싹 둘러봐. 이렇게 둘러본 다음에 도쿄 시내 전체를 한 방에 그려버려. 이거를 쭉 우리 교실 벽화처럼 여기서부터 그리기 시작한다. 한 번도 밖에 다시 안 나가. 한 번 본 걸로 다 그려버려. 사람의 뇌는 종류가 다 다릅니다. 부러워할 거 없어. 만약에 한 번 화난 와이프 얼굴을 봤어. 영원히 기억이 나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그런 친구. 나는 와이프가 인상 쓰잖아. 한 30분 있으면 다 까먹어. 그러니까 다음에 얼굴 붉히지 않아도 되잖아.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꾸만 기억력 좋고 막 계산 잘하고 이런 게 정말 위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까먹는 것도 정말 위대한 기능 중에 하나야. 까먹어버려. 그런 거 하잖아. 우리 막 상처받거나 안 좋은 일 있으면 야 잊어버려. 잊어버리겠어. 소주도 한 잔 먹어주고 그런 거 아니야. 우리가. 그게 얼마나 중요한 기능인데. 그것 때문에 이제 또 스트레스 받고 그런 거야. 등장점이 뭐냐 보겠습니다. 아미노산은 어떻게 생겼다고? 탄소, 수소, 요거 NH2
여기 뭐 COOH 카르복실기. 그 다음에 여기가 수소만 붙은 놈, CH3 붙은 놈, 따다다다다다다 해서 겹사슬이라는 게 20종류 있는 거잖아. 그치? 그걸로 그냥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이거를 물에다가 수용액에다 넣으면 얘는 산이고 얘는 염기잖아. 그러니까 물속에다가 얘가 H 플러스 탁 낼 거야. 그러면 H 플러스가 딱 물속을 싸돌아다니면서 나의 꿈은 염기를 만나서 연애 한번 하는 거야. 이렇단 말이야. H 플러스의 유일한 최고의 파트너는 누구냐? OH 마이너스.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 그래서 얘네들이 너무 사랑하잖아. 그래서 뭘로? 딱 만나면 물이 되는 거야. 그래서 가장 숨길 수 없는 거. 우리 이런 거 있잖아. 막 짝사랑하는데 말을 못하고 가슴에 묻어놓고 언제 말을 해야지. 하루 가고 이틀 가고 3일 가고 4일 가고. 나 이거 왜 안 하냐? 나 허벌나게 한 5년 동안 나 진짜 마음속에 이렇게 짝사랑하던 여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말을 못해가지고 지금 생각해도 병신이야. 왜 말을 하지? 그렇게 오랫동안 말을 못하고 맨날 편지도 밤에 썼다가 했잖아. 붙이려고 아침에 마지막 최종 검토를 하면 개소리만 쓰는 거야. 그래서 버리고 그래 학교 갔다 와서 내일 잘 써봐야지. 그러기를 시간만 갔습니다. 뭐냐면 수용에 가면요 H 플러스가 떨어져 나와요. 나 연기 찾아 떠날 거야. 그러면 이제 얘를 만날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수용액에 가면 많은 녀석들이 이런 꼴로 있습니다. 얘는 꿈을 이룬 거지. 야, 나 연기 만났어. 이렇게. 이게 CO- 이렇게 있을 거야. 여기 이제 이렇게. 근데 이게 100% 이렇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를 조금 알아야 돼. 이게 이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갈지를. 만약에 얘 이런 녀석만 물속에 100% 있다 그러면 플러스 전기를 통하면 있잖아. 얘는 플러스한테 갈라 그러고 얘는 난 싫어 안 갈 거야. 그러니까 비벼서 이동을 못 할 거야. 그죠? 근데 물에다가 아미노산을 퐁당 집어넣어서 전극을 딱 꽂으면 대부분 전기가 통합니다. 아시겠죠? 맹물에다가 아미노산을 넣어서 전기를 통해 보면 어떻다? 전기가 통한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있는 게 아니야. 일부는 어떻게 있냐? 이렇게 있다. 어떤 놈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얘가 이런 꼴이 되려면 다 똑같은데 어디가 달라진 거야? 얘가 달라진 거야. 그럼 여러분 이제 물속에 얘만 있다 쳐봐. 얘만 있는데 얘를 이런 걸로 막 바꿔버리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기 물어놨잖아. 얘를 넣어줘야지. 요 플러스에다가 뭐를 H 플러스를 공급해줘야 돼. 순수한 물에다 넣었는데 얘가 이렇게 된 거야. 여기다가 여러분이 뭘 넣어주면 산을 넣어주면 용액을 산성으로 바꿔주면 물속에 드글드글 이게 늘어나면 우리가 어거지로 용액 속에 뭔가를 넣어서 어거지로 인간이 욕심으로 막 넣었어. 그러면 요 시스템이라는 요 반응계에서는 인간이 어거지로 늘린 거를 더 부축해서 더 늘립니까? 아니면 인간이 늘린 거를 줄이는 쪽으로 갑니까? 줄이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연은 봐봐. 온도가 높은 데서 어디로 가? 열의 이동은 낮은 데로 갑니다. 오케이? 모래 언덕이 높으면 그 모래 언덕이 더 높아져. 모래 언덕은 서서히 낮아집니다. 그죠?
바가지로 물을 퍼서 여러분 이렇게 되면 오 우리 주인님이 바닥을 보시구나. 그래서 물이 영차 이렇게 막 올라가서 저 바닥 보세요 이러지 않잖아. 그치? 요거를 싹 메꿔버린다고 해요. 술을 마셔 이렇게 메꿔버려. 항상 인간이 쇼크를 주고 인간이 변화를 주면 자연은 어떻게 한다고? 그 변화량을 줄이는 쪽, 충격을 줄이는 쪽으로 일이 벌어지더라. 모든 변화가 그렇게 진행을 하더라. 그래서 그거를 딱 알아낸 아저씨가 누구야? 르샤트리에요. 르샤트리에라는 사람이 야 온도 높이니까 온도 낮추는 쪽으로 평형 이동하고 온도 낮추니까 온도 높이는 쪽으로 가대. 이렇게 알아낸 거. 압력을 높이면 얘는 어떻게 해? 우리가 어거지로 압력을 높이면 이 녀석은 알아서 압력을 낮추는 대로 가대.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자연은 청개구리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반대로 완전 반대.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봅시다. 그릇에 요게 있는데 H 플러스를 늘리면 당연히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된다고? H 플러스가 늘어나는 쪽으로 줄어드는 쪽으로 요게 줄어드는 쪽으로 100개 넣었더니 10개가 얘랑 붙어서 일로 도망가 버렸어. 그러면 9개만 남고 그죠? 90개만 남고 100개 중에 10개가. 그래서 이렇게 막 보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성용액에서 용액을 조금 더 산성으로 만들어주면 이런 놈이 지배적으로 그릇 안에 많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고 나면 무슨 극으로? 전극을 딱 꽂아주면 무슨 극으로 가겠다? 플러스 전기 띄었으니까 마이너스. 그죠?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 여러분이 이제 마이너스로 이동하는 놈이야. 여러분이 이제 여기다가 OH 마이너스를 넣어줘. 염기성으로. 그럼 이제 이렇게 되더라. 자 여기에다가 OH 마이너스를 넣으면요. 얘 꿈은 뭐야? 나 H 플러스 만나서 러블리 해가지고 물로 되고 싶은 게 나의 유일한 꿈이야. 그러니까 얘는 찾아 헤매겠지. 그죠? 야, 내 짝을 찾아서 그래서 막 돌아다니다가 딱 보니까 여기 있는겨. 어머나! 그래서 얘랑 딱 만나서 물이 되는 거. 일종의 뭐야? 중화 반응하는 거. 그죠? 중화. 그래서 얘가 염기성이면 요거 뜯어 먹어서 요렇게 가. 그 다음에 OH-가 요걸 뜯어 먹으니까 요걸 뜯어 먹고 이제 요렇게. 자, 브랜스테드 로리의 산염기 정의가 뭡니까? H 플러스 주게. 주는 놈은 산, 받는 놈은 염기. 이렇게 하는 거야. 아레니우스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냐? H 플러스 주면 산. 그것도 물이라는 한계가 있어. 아레니우스가 노벨 화학상 1호거든. 1호. 노벨 화학상 처음 받은 사람. 화학상. 그러니까 화학의 대빵이지 어쨌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노벨 화학상을 받았는데 그게 뭘로 해서 받은 거냐? 산염기, 수용액에서 산성, 중성 염기성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걸 연구한 논문으로 노벨 화학상을 받았어요. 놀랍죠? 여러분이 공부하는 중학교 때 물속에 H 플러스 내면 산, OH 마이너스 내면 염기 이게 뭘 보고 있는 거냐? 노벨상 논문을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대학교 다닐 때 제일 짜증난 게 이런 거야. 짧은 기간 내에 이 돌대가리가 이거 어떻게 노벨상 받고 막 이런 사람들 논문을 다 알아야 되나 막 짜증나는 거야. 공부하고 나면 공부할 거 또 생기고 막 공부에 막 질리더라고. 근데 그냥 일정 수준까지 하고 끝이 납니다. 그러면 끝도 없이 다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제 약학하잖아. 그럼 약학 관련된 것만 해. 그냥 의대 갔어. 의대 갔는데 모든 병을 뭐 다 고치냐? 가장 유명한 의사 선생님들은 어떤 거야?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암 수술 1인자, 2인자, 3인자, 세상 3인방 뭐 이런 식이잖아. 그러니까 전문 분야만 딜하는 거야. 나중에는 여러분 점점. 그거 뭐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가 없어. 그걸 찾아서 여러분 가고 있는 거. 딴 사람들이 대체 못해. 지금 어지간한 일이지. AI도 다 대체하는데 대체 불능의 인간이 되기 위해서 우리 공부하고. 어쨌거나 자 얘가 와서 얘를 받았어. 그러면 보세요. 요렇게 갈 때는 얘가 뭐의 역할을 했어? 산의 역할을 했어. 얘가 산, 얘는 뭐? 연기. 그죠? H 플러스 준 건 누구야? 얘. 받은 건 누구야? 얘. 그러니까 얘가 산, 얘가 연기. 근데 얘가 요렇게 갈 때는 어때요? 요렇게. 얘가 H 플러스 받으니까 뭐야? 연기. 그죠? 그럼 뭐야 얘는? 양다리 걸쳤잖아. 그지? 산도 되고 뭐도 되고 염기도 되고 이런 물질을 뭐라 그래? 양쪽성 물질이야. 양쪽성. 그래서 아미노산 요놈은 뭐야? 양쪽성 물질이다. 산도 되고 염기도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하나의 몸뚱아리에 있는 거는 생각보다 되게 독특한 구조야. 여러분 이제 중학교 때 이런 거 공부했을 거야. 여기 쇠로 된 구가 있어. 쇠구가 있는데 여기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져오면 여기에 전자들이 마이너스 짜증나 이래가지고 일로 다 도망간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여기 뭐만 남아? 아이고 동네에 있는 노총각들만 이렇게 남아있는 거야. 이런 걸 뭐라 그래? 정전기 유도라고 합니다. 그죠? 정전기 유도에 의해서 유도되어 있는 이런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하나의 몸뚱아리가 있는 이런 녀석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치워버리면 어떻게 해? 이걸 치우면 얘네들은 다시 원상복귀, 어디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는 녀석을 되돌아가 버립니다. 그죠? 근데 얘는 뭐 마이너스가 여기 있고 플러스가 여기 있고 이게 항구적으로 이렇게 있어요. 항구적으로. 그래서 이런 녀석을 뭐라고 하냐면 양성이온이야. 양성. 쌍성이온, 양성이온. 스비터 이온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이거 원래 아시겠죠? 자 얘는 어디로 이동하겠다? 플러스극으로 이동합니다. 자 이렇게 전극을 걸어주면 이런 단백질이나 이런 녀석들이 전극으로 이렇게 끌려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런 거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전기영동이라고 해요. 콜로이드의 입자가 콜로이드가 뭐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콜로이드가 마이너스면 뭐 플러스면 콜로이드가 플러스면 이쪽으로 가겠지 그지? 그 다음에 콜로이드가 마이너스면 이쪽으로 가겠지 그지? 이렇게 콜로이드가 플러스극 마이너스극으로 자기들이 플러스 띄었으면 마이너스극으로 갈 것이고 자기들이 마이너스 많이 띄었으면 플러스극으로 갈 것이고 그래서 단백질 분자나 이런 등치 좀 큰 놈들이 플러스극 마이너스로 끌려가는 걸 뭐라고 한다? 전기 영동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전기 영동 용어가 좀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H 플러스를 넣어주면 여기 와서 붙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여러분 이걸 좀 알아놔야 돼. 자, H 플러스를 넣으면 봐봐 얘도 염기고 COO 마이너스도 약산의 음이온은 물보다 센 염기 기억나나? 자 한번 해봐.
약산의 음이온은 물보다 센 염기.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해보자. 약산의 음이온은 물보다 뭐라고? 센 염기. 오케이?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이제 물이 있어. 여기 물이 있고 H2가 있고 그 다음에 요는 있고 막 이렇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여기다가 H 플러스를 딱 넣었어. 여기에 있는 약산의 음이온이 물보다 센 염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받아들이겠지. 센 염기가 먼저 차지할 거 아니야. 센 놈이 먼저 차지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라고. 아시겠죠? 그럼 또 하나 묻겠습니다. NH2하고 얘하고 얘가 있는데 당연히 얘보다 얘가 센 염기니까 얘가 염기성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맞죠? 그죠? 그러면 이제 H 플러스가 있으면 얘한테 안 가고 그 다음에 얘한테 가는 거야.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순서를 외워야 된다고. 얘가 1빠따 센 염기, 그 다음에 2빠따 센 염기야. 아시겠죠? 그래서 H 공급했을 때, H 플러스 공급했을 때, 이게 잠깐만. 아니 요거다. 요게 1빠따 염기성이니까 그 다음에 2빠따로 요걸로 가는 거야. 그래야 여기 받아들여져. 그치? 그러니까 원래 요거 염기성 1빠따니까 요로 갔다가 그래서 요로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요로 먼저 가고. 그렇지? 염기가 두 개 있는데 요거보다는 요거가 세다 이걸 알아야 돼. 선생님이 얘기하다가 약간 픽사리가 났는데 얘도 염기성인데 얘는 원래 태생이 염기성이잖아. 그래서 여기로 가고 그 다음에 그래서 얘는 뭐의 역할도 하는 거냐? H 플러스를 한 번 받아서 요게 되고 또 한 번 받아서 요게 되니까 얘는 이가 염기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 녀석은 그 다음에 요 녀석은 H 플러스 하나 주고 요게 돼요. H 플러스 요거 또 하나 줘서 요렇게 갈 수 있으니까 얘는 이가 3. 세기로 보면 요거의 염기성하고 요거 산성인데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데 얘가 조금 세. 약간 이런 뜻이야. 표시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얘기야. 얘가 예를 들어서 얘를 물에다가 10,000개를 넣어. 이놈을 이제 10,000개를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그냥 한 9,000개는 변화가 없고 이렇게 그 다음에 1,000개가 이온화했어. 이온으로 변했어. 그런데 순수한 물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자, 일단 이렇게 써놓습니다.
자, 중성 아미노산을 10,000개를 넣었는데 그냥 약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냥 한 10,000개 정도가 9,000개 정도가 그냥 이렇게 중성 분자로 있어 그냥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는 게 한 200개고 요런 게 한 800개. 그러니까 1,000개 중에서 있지 1,000개 중에서 봐봐 이렇게 있는 놈이 200개고 요렇게 있는 게 800개야. 그럼 1,000개가 H 플러스를 냈다 그러면 H 플러스 요게 200개가 따로 놀고 있고 그래서 얘는 음이온으로 있고 그 다음에 요 녀석이 H 플러스를 받아들여서 이게 800개가 된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지. COH가 1,000개나 H 플러스를 내보낼 수 있었는데 NH2는 몇 개만 받아들일 수 있어서 800개만 받아들여. 그 얘기는 뭐냐면 COH가 H 플러스를 주는 능력에 비해서 요 녀석이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떨어진다 이거야. 그치? 네, 그래서 얘가 H 플러스를 주는 능력이 얘가 H 플러스를 받아먹는 능력보다 조금 세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물속에 봐봐. 이놈은 이제 쯔비터 이온이잖아.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니까 플러스 극으로도 마이너스 극으로도 안 갈 거야. 그죠? 그런데 여기다가 여러분이 전극을 딱 꽂으면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을 딱 꽂으면 당연히 얘는 어디로 가겠어? 얘는 플러스 극으로 이동을 할 거고 얘는 뭐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을 하면서 전기가 통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때 아미노산이 이동을 안 하게 하고 싶어. 모든 아미노산이 꼼짝 말아 그냥 물속에 그냥 가만히 그냥 전극을 꽂거나 말거나 나는 이제 가만히 있겠다. 그렇게 하고 싶으면 여러분 얘를 어떻게든지 뭐 H 플러스가 가서 여기 톡 붙어가지고 플러스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서 비겨야지 뭐 이동을 안 하게 되겠지. 맞습니까? 봐봐. 요 녀석의 산의 능력하고 요거의 차이 때문에 한 800개는 이렇게 돼서 얘네들은 움직이지 않아. 그죠? 근데 누구는 움직여? 얘는 움직인다고. 그럼 얘가 안 움직이려면 누구처럼 만들어줘야 돼? 얘처럼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H 플러스가 가서 이렇게 붙어야 돼, 여기. 그럼 여러분, 물속에다 H 플러스를 더 넣어줘야지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걸 줄여야지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H 플러스를 더 넣어주면 이걸 줄이기 위해서 얘가 뭐 H 플러스를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될 거야. 자, 물속에 원래 우리가 그냥 물에다가 넣었잖아. 근데 얘를 더 넣어주네. H 플러스를 더 넣어줬다는 말은 수용액을 뭐 약간 산성으로 바꿔야 이런 놈들만이 있는 뭐 등전점에 도달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중성 아미노산이라는 녀석은 pH가 7일 때 이런 놈들로 잔뜩 물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다 뭘 조금 더 넣어줘야 돼. H 플러스를 조금 더 넣어줘야지 이온들이 다 이런 걸로 있게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중성 아미노산은 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거보다는 약간 무슨 성 돼야 된다고? 약간 산성이 돼야 된다. 알겠지? 그래서 등전점은 약 pH가 약 6 정도. 뭐 5에서 6 뭐 이렇습니다. 약간 이거를 여러분 이제 아유 뭐 산하고 연기가 양쪽에 있는데 얘가 요렇게 있는데 그럼 중성이고 여기도 물속에서 얘가 100개 나오면 100개가 다 여기 붙어버리면 중성에서 다 이렇게 될 텐데 100개를 내놨는데 한 80개만 여기 가서 붙는다고. 그죠? 그 20개가 남아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그런 녀석들은 이제 H 플러스가 서드로 다니면서 여기 안 붙어 있으니까 요 마이너스 전기를 띄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 조금 더 넣어주면 르샤틀의 원리를 어떻게 이렇게 됩니다. 생각을 정리를 하세요. 선생님이 설명을 했는데 이게 또 헷갈릴 수 있단 말이야. 자, 10,000개를 넣었는데 9,000개는 그냥 원래 분자의 모양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 쳐. 그 다음에 1,000개만 이온으로 1,000개만 변했는데 요런 꼴로 있는 게 뭐라고? 플러스 마이너스로 있는 게 뭐? 800개. 나머지는 200개는 받아들이질 않아. 요게 좀 약하니까. 얘네들은 100개 내놨는데 얘네들은 요게 800개 내놨는데 얘는 다 받아들이지 않은 거지. 쯔비터 이온이 800개. 이온으로 된 거. 이걸 단계적으로 그려볼까? 요렇게 있는데 자, 요거만 하고 시작. 10,000개 중에 1,000개가 일단 1,000개가 이렇게 갔다고 쳐. 1,000개가 이렇게. 자, 100% 한다면 100% 요렇게 갈라선다면 이제 요게 1,000개고 요게 1,000개가 있겠지. 근데 얘는 1,000개를 냈는데 얘는 얘보다 좀 약하니까 1,000개를 다 먹을 수 있다 없다? 1,000개를 다 못 먹은 거야. 그래가지고 요런 놈이 800개만 받아들인 거지. 1,000개 중에서. 자, 요런 게 800개 생기고 나머지 물속에 얘와 더불어 요런 놈들이 요게 몇 개 있는 거야? 요거 800개, 요거 200개. 얘네들은 나는 식욕이 없어, 나 안 먹을 거야. 그래가지고 요런 꼴로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을 얘랑 똑같은 걸로 바꾸고 싶어. 그럼 얘가 H 플러스를 어떻게 해야 돼? 받아야 되잖아. 받아야 되니까 맹물보다 어떻게 요거를 좀 더 넣어줘야 된다. 넣으면 얘가 많아지니까 이걸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가겠지? 이렇게. 됐습니까? 됐나요? 혹시 뭐 이해가 잘 안 되면 선생님 이거 왜 나는 이해가 안 되죠? 이렇게. 그래서 등전점이 보통 중성 아미노산이라고 해놓고 등전점이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렇게 쯔비터 이온을 만들려면 이렇게 요런 스타일로 만들려면 요 놈들을 마저 어떻게 요쪽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요 놈이 요거 200개고 요거 200개 있을 당시에는 내가 평형 때문에 이렇게 가고 이게 이래서 항상 이게 200개가 유지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평형 이동시켜서 이렇게 가려고 하면 뭘 늘려버려? 이걸 늘리면 되는 거지. H 플러스를 늘리면 무슨 성이 돼? 산성되는 거 맞지? 용액을 약간 산성으로 만들어주면 얘네들이 평형 이동을 이렇게 해서 요것만 있는 용액이 되고 그러면 전기를 통해도 아미노산이 이동한다 안 한다? 안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 pH를 뭐라고 한다? 그 pH를 등전점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거는 꼭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책 읽다가 문제 풀다가 설명 나왔는데 막 아 이거 뭔 말이야 짜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쉬었다 하자.